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새로 아예 창을 새로 열 건데 컨트롤 N을 눌러서 프로젝트 자체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자, 그냥 이거는 예제라고 해서 EX 파일로 하나 만들게요. 자, 우선은 봅시다. 프리셋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요 사이즈여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뭐 나는 TV 사이즈로 뭐 HD TV급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HD TV급으로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HD TV급으로 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1080으로 그다음에 29.97 프레임 30프레임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고 듀레이션은 이건 너무 짧으니까 한 100 정도로 잡을까요? 자, 이 상태로 백그라운드 컬러 지금 정확하게 그러네요. 다크가 완전히 블랙이 아니니까 블랙으로 바꿔놓고 저는 OK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작업한 거 그냥 닫히고 새 창 열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타임라인에서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New에서 우리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지금 별 모양, 쉐이프 속성의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보면은 네임을 바꿀 수 있는데 실제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레이어 이름이 변경이 가능해요. P01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저는 플레이 01로 레이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꺽쇠를 열어서 여기에 기능을 좀 추가해 줄까 하는데요. add 부분을 열면 여기 뭐라 그랬죠?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우선 큰 주머니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다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add에서 렉탱글이라고 해서 넣어 볼게요. 지금 요 그룹 포지션 안에는 렉탱글 패스하고 트랜스폼, 그룹에 관련된 이 트랜스폼을 제어하는 속성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플레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값을 누른 상태에서 스트로크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룹하고 같은 계열의 스트로크가 생겨요. 제가 그룹을 누른 상태로 그냥 작업을 했으면 이 스트로크 속성이 그룹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룹이 아닌 P 레이어 상태에서 여기다가 같은 레벨의 속성을 부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룹 안에서 요 렉탱글 패스 요 값을 열어볼게요. 열고서 사이즈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자, 너가 0프레임일 때는 사이즈가 0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러면 키를 설정해 줘야겠죠. 하지만 30번째 프레임에 갔을 때는 크기가 한 150 정도 확장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트랜스폼 안에 있는 속성 값으로 값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제가 여기 트랜스폼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로테이션을 적용을 시킬 건데 이 친구한테 너가 10번 프레임으로 간다면 로테이션 값을 한 45프레임 정도 해서 키를 생성해줬고 또 30프레임에 갔을 때는 로테이션 값이 한 135? 자, 이렇게 먹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스트로크 값을 한번 열어볼까요? 스트로크 열려라. 스트로크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미드스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두께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먼저 색상부터 입력해 봅시다. 저는 284 CDB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2픽셀짜리 요 색깔 바뀐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옵션 값을 한번 줘봅시다. 타임 인디게이터를 0번 프레임으로 보낸 상태에서 자, 이 친구의 두께를 조절을 할게요. 두께.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0.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타임 인디게이터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번 프레임으로 왔을 때는 아주 뚱뚱하게 만들어 버려야지. 한 60? 너무 두꺼워서 결국에 안에 있는 빈 면들은 보이지가 않고 이 선이 다 채워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30이 왔을 때 다시 처음하고 같은 값으로 0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숫자 0을 누르거나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세요.
애니메이션 값이 보여요? 이렇게 닫혔다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P1을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 add에 가서 리피터라는 메뉴를 선택할 거예요. 이게 리피터를 선택하고 나면은 지금 여기 리피터 1이라는 레이어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리피터는 물체를 반복해서 배치하는 기능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그 페어런트 값은 애니메이션을 흉내내는 애들을 만들었잖아요. 얘는 패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배치를 하게끔 해줘요. 그러면 자, 우선 여기 속성을 한번 열어볼까요? 속성을 열고 몇 개를 카피할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11개 정도 만들고, 자, 옵셋 값을 물어봤어요. 그 옵셋은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인데 -5 정도로 잡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트랜스폼이 또 있네요. 뭔가가 좌표를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X축으로 240만큼 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축으로 240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반복해서 나오겠죠. 11개가. 그쵸? 그러면 Y축은 X축으로만 이동하면 되니까 가로값만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리피트를 한 번 더 눌러 봅시다. 리피터를 한 번 더 눌러서 위로 올라가서 P1에 리피터를 하나 더 눌러 봅시다. 그러면 리피터 2가 나왔을 거예요. 리피터 2한테 아까 X축만큼 갔으니까 이번에 Y축만큼 가는데 위로는 한 7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로의 폭이 훨씬 더 넓으니까, 자, 그래서 너는 -3. 자,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에서 앞에 시작하는 거는 0이고 뒤에 Y는 240만큼, 아까 240이었죠? 240축만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짜자잔, 이렇게 추가돼서 가로, 세로 값이 들어온 게 보여지시나요? 자, 여기에서 U를 눌러봅시다. U를 누르면 지금까지 내가 키를 넣었던 게 다 생성이 돼 있죠.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여기서 F9가 뭐 하는 애예요? F9 뭐 하는 애였죠? 가감 하는 애. is 값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전체 U를 누른 상태에서 U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F9 해서 기능을 적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나아가 봅시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그래프 에디터라는 친구가 있었죠. 여기 위에 그래프 모양으로 생긴 이 그래프 에디터를 딱 누르면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값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그룹 1에다가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줬어요. 여기 이 친구 그룹 1 레이어를 잡아 볼게요. 제 거는 지금 is 값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돌아가면 이걸 끄고 여기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is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키에서 하나만이라도 딱 선택을 한 상태에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가면 is 이게 적용이 되지죠. 그럼 바뀌면 뭐가 보여요? 여기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다시 그래프 에디터로 가서 이제 적용이 된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로테이션 레이어만 잡은 상태에서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 가장 꼭지점 요 부분이 여기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핸들러를 잡을게요. 여기 핸들러를 잡아서 살짝 당겨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짠! 좀 더 가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밀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났으면 끄면 되겠죠. 자, 이렇게 꺼놓고 그럼 다시 또 이번에는 이 플레이 1을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D를 누를게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레이어 복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타임라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업 명령을 설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확 클릭해 주세요. 시작점, 끝나는 점, 듀레이션 이렇게 등등등이 들어와 있죠. 자, 제가 여기에서 너는 시작하는 값을 15로 맞춰줘. 이랬더니 얘가 처음 1번 프레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어디? 여기 15번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한번 편집해 볼게요. 다시 열고, 자,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 밑에 있는 애하고 또 동일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스트로크를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트로크를 델리트를 눌러서 지울 거예요. 자, 스트로크 값이 지워졌으니까 이번에는
P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고 add 더하기 add에 가서 필이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 색칠하는 게 속성이 들어왔네요. 자, 여기 열고 저는 색상 정보를 전 다시 바꿔볼게요. 1F 뭐를 바꾸지? C 비슷하게 오네요. 8개.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색상 코드 번호를 1F CAC 숫자 8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트랜스폼 그룹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그룹 안에 있는 트랜스폼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그룹 1이라고 트랜스폼이 들어있죠. 여기를 열어서 자, 여기에다가 스케일 값을 바꿔볼게요. 스케일 값을 자, 전원을 115%까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한번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요렇게 끝까지 오니까 화면이 풀로 체크판처럼 이렇게 꽉 차네요. 예쁘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P2 레이어를 카피할 건데 컨트롤 D 눌러서 이번엔 세 번째 걸 만들었어요. 자, 세 번째를 만들어 놓고 얘도 시작하는 점을 좀 바꿔볼까요? 시작하는 점을 제가 너는 21번 프레임으로 이동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1번 약간 뒤로 밀려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좀 닫아놓고 얘의 컨텐츠 안에 들어가서 그룹 1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 여기를 열을게요. 자, 그리고 얘의 포지션 위치 값을 120에 120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저처럼 이렇게 다 채워지나요? 약간 뒤로 가서 보면은 아마 화면이 풀로 채워졌을 거예요. 자, 문제가 없는지 전체 스페이스 또는 숫자 0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애니메이션이구나. 자, 이번에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을 새로 만드는데 앞에 하고 다 동일한데 얘는 아까가 뭐 EX1번 EX였나요? 그럼 얘는 EX01번으로 바꿀게요. 자, 지금 애프터 이펙트는 제가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룹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 때 이야기의 주머니를 이렇게 컴포지션 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작업한 건 삭제를 했고요. 지금 지금 예제 만들어 온 거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뒤에 추가로 해놨어요. 그리고 컴포지션 프로젝터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EX 예제하고 EX 1번 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우선 EX 예제 01번을 만들고 자, 아까하고 똑같이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를 자, 뉴에서 레이어를 만드는데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이름을 엔터를 눌러서 쉐이프 01이라고 할까요? S01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자, 이제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고 자, 여기에 a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렉탱글 아까는 뭐부터 만들었죠? 그룹부터 만들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룹보다는 렉탱글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을게요. 렉탱글 만들어서 자, 이 렉탱글 아래 하위 메뉴로 또 다른 걸 추가하기 위해서 S01 누른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필이라고 만들게요. 필이라고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필이라고 만들었던 거 보니까 그냥 임의로 본인이 면을 채워가지고 저한테 제공을 하네요. 우선 필 속성 한번 열어봅시다. 필 속성 열어서 색상 정보부터 바꿀까요? 그럼 저는 F3, FF, B3 예쁜 노란색 만들었어요. 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렉탱글 요 위에 패스 1번 속성을 열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뭐가 있죠? 사이즈하고 포지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 0프레임일 때 사이즈는 자, 0일 때는 20에 20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키를 짱 생성해주고 포지션은 지금 그대로 0, 그 좌표 0좌표 여기에다 그냥 두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20프레임으로 갈게요. 20프레임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즈 부분은 X는 0, Y는 200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포지션은 지금 X는 0, Y는 마이너스 500. 자,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모양이 조금 다른데, 제가 여기 사이즈에 지금 우리가 20번째 프레임에 왔을 때 이 값의 사이즈를 링크를 풀고 여기 앞에 x는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사각형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제가 선택 툴을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찍어볼게요. 그랬더니 그냥 점이었어요. 네모난 점이었는데 커지면서 불꽃처럼 숑 올라가지는 거. 제가 원래 기대했던 건 이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좌표에 만약에 링크가 걸려 있다면 해제를 하시고, 자, 20번째 프레임에 왔을 때 x 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넓적하게 눌려버리겠죠? 우리가 잘하는 거 전체에 쭉 드래그해서 잡고 F9 눌러서 움직임을 이지 값을 더해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프 에디터로 오신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자, 사이즈 옵션을 선택할게요. 사이즈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에 대한 값을 조금 바꿔줄게요. 여기에 대한 값을 바꾸는데 자, X축하고 Y축에 대한 것들 자, 이렇게 잡아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자, 여기 핸들러를 좀 잡아서 이렇게 볼록하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볼록하 아이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여기 초록이도 잡아서 초록이의 핸들러 값도 제가 학교 다닐 때 3D 마야를 배우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우스질 좀 연습하라고. 예, 여전히 지금도 마우스질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좌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이번에는 포지션을 선택하고 포지션도 포물선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줄까요? 여기도 아까처럼 한 15 정도까지 오게 짠 좀 더 가도 되겠다. 이렇게 자 아까와 동일한 작업을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S01을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add에서 repeat 리피터 반복하는 친구를 부를 거예요. 자, 이 반복하는 친구 열고 자, 12개. 그리고 포지션을 열어서 자, 나는 너의 우선 좌표 값은 0,0으로 가고 자, 그리고 로테이션을 돌릴 거예요. 로테이션을 돌리는데 아까는 X축, Y축으로 움직였는데 얘는 로테이션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움직이겠어요? 이 앵커 포인트를 기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 값에 대해서 나는 너를 30도씩만 움직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에디터를 끄고 전체 앞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보니까 이렇게 팍 퍼지는 불꽃이 팡 터지는 듯한 효과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S01을 다시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 자 컨트롤 D를 누르고 다시 꺽쇠를 열어서 콘텐츠 안에 들어있는 필값 먼저 바꿔볼까요? 필에서 저는 여기를 클릭하고 색상을 먼저 바꿔볼게요. 색상 값을 뭐 684833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자 이렇게 바꾸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여기 렉탱글 패스 부분에 속성 값을 바꿔줄 건데 지금 포지션이 아마 500, 마이너스 500으로 잡혀 있는 건데 저는 여기를 마이너스 700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자, 마이너스 700으로 바뀐 상태에서 타임 인디케이터 맨 앞으로 당겨서 자,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자, 여러분 두 개가 같이 움직이니까 변화값이 보여요? 안 보이죠? 레이어, 상위 레이어에 있는 값만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아이를 살짝 밀어봅시다. 자, 시작하는 시간차를 약간 두고 스페이스바.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임포트를 시킬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임포트를 시켜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라인과 그 다음에 S03이라는 자, 요 두 가지 컴포지션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타임라인에 라인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라인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L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들어있는데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한 상태에서 U를 한번 눌러보세요.
키가 사실 다 들어있긴 한데 애니메이션 값이 먹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데 우리 타임 인디게이터를 여기 앞에 0에다가 갖다 놓고 약간 값을 바꿔볼게요. 지금 엔드 값을 전부 0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 그 시작하는 완성점과 끝나는 점을 전부 다 이렇게 100으로 맞춰놨으니까 다 보여요. 그런데 여기를 0으로 바꿔볼게요. 없어지죠. 나머지 값들도 다 0으로 바꿔요. 엔드를 다 0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는 시작하는 값에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여기 스타트 값도 똑같이 22번 약간 뒤로 갈까요? 22번 프레임 정도 여기 와가지고 다 100으로 바꿔버릴게요. 타임 인디게이터를 보내놓고 100으로 사라지는 게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레이어가 너무 많아서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작업이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라인이 다 생성됐다가 바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번에는 컴포지션에서 씬 3번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씬 3번을 열면 씬 3번 안에 라인이라는 애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방금 우리가 만든 애예요. 이 주머니를 통째로 여기 레이어에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대로 글씨가 들어오고 라인이 빠져나가네요. 자, 요렇게. 자, 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복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애프터 이펙트에 이펙트 주는 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컬러에 와서 컬러 밑으로 쭉 오면 틴트가 색상 바꾸는 거죠. 틴트 값이 있는데 맵의 화이트 이 부분을 저는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우선은 00 BAFF 약간 하늘빛으로 자 이렇게 바꿔놨어요. 뒤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정말 색깔 바뀐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영역 한번 잡아줍시다. 제가 요거 타임라인 아랫부분을 열어서 시작하는 지점을 저는 7번 입력해요. 자, 7프레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7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요거를 컨트롤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 7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했는지. 자, 프레임으로 바꿔놓고 전 작업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한번 확인할까요? 선들이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지네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컴포지션을 만들 때 컨트롤 N 눌려서 새로 창이 열리겠죠. 자, 여기에다가 앞에랑 아까랑 동일한 옵션 그대로 유지하고 듀레이션도 100 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파이널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자, 이게 마지막 무비 파일이 되려 합니다. 자, 파이널이라고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도 프로젝트 패널에 가셔서 컨트롤을 눌러주세요. 컨트롤을 누른 채 자, 아까 만들었던 거 우리가 03번 만들었고 누구를 만들었죠? EX 얘네들 만들었죠. 라인은 뺄게요. 라인은 어차피 여기 S03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 EX랑 요 친구들을 전부 타임라인 패널 안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타임라인에서 이 레이어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쭉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딸려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전부 붙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우선은 그러면 S03 레이어가 맨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거 01번 그 다음에 EX 파일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EX01번을 시작하는 점을 시작하는 점을 한 45. 그 다음에 여기 S3번을 여기를 좀 뒤로 밀을게요. 한 60 정도로 밀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인트로 같은 영상에서 많이 쓰이죠.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들었던 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쉐이프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레이어 속성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값들로 레이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레이어지만 성격이 달라요. 편집하는 그 이제 효과가 제가 아까 만든 속성에서 지금처럼 만든 것들은 확실히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효과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 장면 연출이라든지 기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오프닝 영상 작업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배운 기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어마어마한 분량의 진도를 빼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약간 제가 수위를 좀 더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쪽지 주세요. 또 한 주일 여러분 승리하세요. 화이팅!